시청자 여러분, 뉴 프론티어 구호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외치던 구호였죠. 사실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큰 러시아나 중국을 제치고 오늘날 세계를 좌우하는 국가로 성장하는 국가라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요사이 말썽 많은 러시아나 중국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걸핏하면 정치권마다 정권만 잡으면 무슨 정신 하면서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을 모두가 정권욕에 사로잡힌 정치꾼들의 선전술에 불과하고 앞에서 말을 꺼낸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발견하고 스스로의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나온 정신을 미국인들은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주의를 해야 되죠. 앞에서도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나라 중 러시아를 빼고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언급을 했지만요. 오늘 얘기는 미국의 서부 개척 과정과 중국의 그 유명한 삼국지에서 나오는 중국인들의 중국 대륙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인들의 서부 개척 정신과 중국인들의 삼국 통일 과정상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진짜 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유명한 미국인들의 서부 개척 정신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미국 하면 프론티어 정신이 무엇일까요? 프론티어 정신 또는 프론티어 주의라는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발견하여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단어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발전해오는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는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영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부터 미지의 땅에도 시를 건설하고 미국 동부 13개 주의 영국보다도 더 큰 나라를 독립하여 살만한 나라를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서부로 개척을 해나갔죠. 이것이 그 유명한 서부 개척사입니다. 허허벌판 황무지였던 땅을 개척해 나가면서 현재 같은 미국 영토를 갖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땅만 넓혔습니까? 경제, 과학, 문화, 사상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나가는 모습을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 프론티어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미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큰 땅, 그 엄청난 경제력, 그리고 기차를 발명하고 전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나라. 그런데 요즘은 IT 기술력인데요. 세계적으로 IT 거대 기업은 미국 회사가 거의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우주 항공기 분야까지 말입니다. 미국을 따를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키워나가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미국 사람들 입이 아니더라도 그 힘은 프론티어 정신, 즉 개척 정신이라고 설명을 해도 그리 잘못된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적시할 때 흔히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있듯이 당시 영국에서 무일푼으로 이민와 나라를 세운 미국인들이 이미 살고 있던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영토를 빼앗았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사는 그 시대의 역사적 희생물이었는지도 모르지만은 다만 지금의 세계를 좌우하는 여러 분야를 보면 이 프론티어 정신, 즉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만큼은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로 성장했던 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개척 정신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서부월극하면 드넓은 석양의 사막을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말달리는 쌍권총의 사나이를 연상케 하죠. 이 쌍권총의 사나이는 삼국지에서 상대를 속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정의롭지 못한 적국에 굽히기도 하고 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모를 당하다가
다시 살아나온다는 중국 삼국지의 주인공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악당들을 전면에서 물리치고 난 다음에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 쓰고는 통나무 주막에 유유히 앉아서 술 한잔과 빵 조각으로 입에 넣는 멋진 사나이. 이것이 서백 개척 과정에서 생긴 광활한 영토를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중 돈 없고 백 없는 미국인들은 서부로 새롭게 살 땅을 찾아 나섰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살 길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무법천지의 황무지는 자연히 선과 악의 혼돈대에 치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죠. 당시 13개주 정부나 미국 정부는 이 미지의 서부 땅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히 서부 개척지에는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일이 일반이었죠. 애써 일궈놓은 농장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애써 키워놓은 가축을 빼앗으려는 무법자 악당들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마을 주민들은 보안관까지 두었지만 띠지어 나타난 무법자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이때 흐련히 나타난 사나이가 있었으니 입에다가는 담뱃대를 물고 망토를 걸쳐 입은 이 사나이의 허리춤에는 보일 듯 말 듯한 권총 한 자루만 차고 어디서 얻어냈는지 찌그러진 모자 하나를 눌러쓰고 악당들 앞에 나타나 이들을 모두 사살하고 흐련히 사라지는 정의의 사나이. 이 모습이 서부 개척 당시의 모습 한 단면을 우리는 서부 활극 영화에서 많이 보아왔죠. 1950년 6.25 전쟁이 끝나고 당시 우리 젊은이들은 맞등이 즐길거리가 없던 시절에 가끔 삼류극장 쌍권총을 차고 말 타고 황해를 달리는 간판을 보고 영화관 앞을 기웃거리던 당시 젊은 남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영웅, 바로 그 모습이 서부의 사나이였죠. 서부 개척사에 나타난 이 정의의 사나이가 서부 개척사의 미국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정신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한다고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개척사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들과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국 삼국지에서 최고의 전략가로 알려진 제갈량은 어떤 책략을 썼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삼국지를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요. 제갈량을 내세웁니다. 제갈량, 그렇습니다. 서기 200년 중국의 시대적 인물 제갈량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유비가 상고초려로 세상에 나온 후 적을 속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삼국지에서 극찬하는 제갈량을 중국인들은 뛰어난 지략가로 삼국지의 지가를 올린 인물이자 지혜의 화신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의 서백 개척사에서 곤충 한 자를 가지고 악당을 물리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미국의 상징, 문명의 정의의 사나이, 오늘날 중국과 미국의 차이라면 차이라고나 할까요?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대만의 독립과 중국의 분열 활동을 펠로시가 뒷받침했다면서 잔뜩 베리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서경의 무법자를 처치하고 유유히 떠나는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는 반면에 중국인들은 때로는 적에게 거짓으로 항복도 하고 때로는 상대를 위기에 빠뜨리는 신출귀몰하는 행동을 제갈량의 뛰어난 지혜라고 자랑하는 오늘날의 대만과 홍콩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두 나라에 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시다.
네.